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 또 이제 익숙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는데 해당 병원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의 도움을 좀 구하고 싶다. 직접 뵙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느냐, 뭐 이런 문의가 왔어요. 일단 전화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그 성형외과 정보 교환하는 카페가 많죠. 네이버 카페 말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글을 올리면서 비방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속칭 블랙 컨슈머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블랙 컨슈머. 이게 뭐냐면 악성 소비자를 얘기해요. 악성 소비자,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묶어서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병원이나 뭐 병원 여러 개죠. 뭐 치과일 수도 있고 성형외과일 수도 있고 뭐 안과일 수도 있고, 어떤 병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다양한 뭐 식당일 수도 있고 음식점일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소비자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데 민원 제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항의할 수 있는 거고, 원장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수술이 잘 안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수술 CCTV가 궁금하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고 좀 약간 자기 느낌에는 뭐 많이 뭐 짰다거나 많이 상한 느낌이 있었으면은 식당 주인 불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좀 맛이 이상한데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조리된 게 맞으면은 뭐 어떤 응당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맞고,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옷이 좀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았으면은 그것도 환불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항의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통씩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 9시 눈 뜨자마자 저녁 6시까지 하루에 30통 전화가 와서 그 해당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그 직원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사표를 썼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SNS가 워낙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같은데 비방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거기 여기 할 것 없이 오만 데다가 여러 번 계속 며칠이 가도록 계속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도록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뭐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한다던가, 해당 그 업체 홈페이지에 악성글을 계속 올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해당이 돼요. 일단 인터넷 카페나 SNS에 그렇게 비방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고객 쪽에서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처벌을 희망한다면은 그 공익적 목적이라는 거를 깰 수 있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고소할 때 고소장에 잘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욕설을 했다, 예를 들면 거기 원장 뭐 욕 있죠, 비하하는 욕을 했다, 그러면 그건 모욕죄가 되겠죠. SNS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화를 해서 했다, 그럼 뭐 그냥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형사고소 하셔야 됩니다. 형사고소도 고소장 낸다고 바로 다음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 딱 처벌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하고 뭐 처벌 여부 최종 검사 처분 있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이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가처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접근 금지 가처분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처분의 이름이 뭔지는 제목, 사건의 타이틀을 뭘로 잡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할 때 신청의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 결국 피보정 걸리는 인격권이거든요. 인격권이 이제 피보정 권리가 되는 거고, 가처분 신청 취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뭐 해당 장소를 명시하고 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어디 빌딩에 에서 반경 50m에 접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어디 뭐 땡땡 병원
전화번호 명시하고 거기로 전화를 하지 않는다. 뭐 어떤 만약 원장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원장 핸드폰을 계속 문자나 카톡을 넣는다 그러면 그 누구누구 어디 병원 원장 핸드폰 번호 적고 거기로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한다. 사적인 전화를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 해당 성형외과의 공식 이메일 주소 적고 뭐 거기로 이메일을 보내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신청 취지에 적으면 판사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결정을 적정하게 어느 선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을 하는 형태의 결정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신청 취지를 쓸 때 이렇게 제가 구어체로 풀어 쓴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고 쓰는 양식에 맞춰 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간접 강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뭐 위반하면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 이렇게 해줘요. 이걸 우리가 간접 강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돈으로라도 그 부분을 책임을 져라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간접 강제는. 그래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접근 금지 가처분,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어떤 제목이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신청 취지를 적어서 실제 어떻게 판사님한테 주장을 해서 어떤 결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뭐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은 또 따로 본안소송 진행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피해자라고 하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항의를 하고 싶겠죠. 그 자체는 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블랙 컨슈머라고 칭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딱 프레임을 씌우고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나친, 아무리 항의를 하고 싶다고 하루에 30번 40번 전화를 한 달 동안 계속한다,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심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역풍을 맞아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뭐 왔냐면 1인 시위, 해당 뭐 병원, 해당 SNS, 해당 쇼핑몰, 뭐 해당 뭐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뭐 이런 분도 많은데 이런 1인 시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멘트 같은 거를 막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뭐 형사고소에서 빼뜨렸지만 명예훼손 모욕뿐만 아니라 당연히 업무방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막 SNS에 올린 그런 글들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에는 해당한다고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사실 제가 업무방해죄는 살짝 물음표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 컨슈머에 대한 기본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워지고,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해야 될 때 딱 조치를 취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